여기가 거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와. 사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거실의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지금도 뻐꾸기 울고 있어요. 일단 크기에서 압도합니다. 집이 정말 온화한 느낌이 네. 들고 있다는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왔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공기 좋은 곳이죠. 바로 팔공산으로 나왔는데요. 팔공산 한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팔공산까지 갔으면 전원주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원주택 할 때 전자가 밭전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구경시켜 드릴 단독주택은 밭을 누구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은 아니고요. 1층부터 2층, 3층까지 우리 한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게 특화된 설계를 보여주는 단독주택입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오늘 제가 구경해드릴 단독주택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두 동이 나란히 지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이고요. 왼쪽은 제가 알 수 있는 건물은 아니고 네.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구경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단독주택은 첫 번째 소유자께서 세컨하우스로 운영하시려고 매수를 하셨어요. 하지만 현재는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농어촌 민박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숙박업은 상업지역인 곳에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전입신고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걸 만약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70평가량 정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농어촌 민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충족하는지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적 이외의 지역, 은, 면, 동, 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집은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과 3층은 단독주택으로 쓰고 있으며 기존에는 세컨하우스로 운영하시려고 매수를 하셨지만 현재는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월 매출이 700만 원 정도에 이르니까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8,400만 원 정도의 연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곳은 대구와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내에서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까지 오려면 시간적인 부분과 나의 기회비용을 투자해야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현재 이곳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 인테리어가 너무 예쁩니다. 단독주택을 우리가 짓거나 이렇게 농어촌 민박을 등록할 때는 이 정도의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야 수익적인 부분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단독주택으로서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등록만 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도 볼 수가 있고요. 대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까운데 팔공산에 이런 꼭 별장 같은 그렇죠. 이런 단독주택이 네.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이 된다면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쓰지 않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자면 됩니다. 네. 그 뜻이라는 게 집을 한 채 사서 수익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수익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면 우리가 들어와서 세컨하우스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보여지죠. 사실 대발님도 아시겠지만 네. 팔공산 주변 일대는 다 녹지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죠. 오늘 주택은 녹지 지역 안에 계획관리 지역 안에 속합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예외적으로 40%를 네. 인정을 받죠. 그래서 여기는 밭전자가 들어가지 않는 제가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원주택은 아니고 앞쪽에서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독주택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축물의 토지평수가 47평입니다. 여기서 건폐율 40%를 통해서 1층과 2층, 3층이 지어졌고 연면적이 179제곱미터니까 230제곱미터 안에 들죠. 그래서 농어촌 민박이 등록이 가능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부수적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 면적은 한 11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실제는 창고로 쓰고 계시지만 이 폴딩 도어를 개방하게 되면 우리들만의 단독적인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 주차도 할 수 있지만 즐기고 싶으시면 네. 밑에 애기도 수영장 같은 거 맞아요. 차가 없을 때도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오늘 주택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층, 3층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반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가 2층 부분이고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 신발장 및 현관 공간인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중문입니다. 그죠? 중문이 잠시만 제가 한번 서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키가 한 175 정도가 됩니다. 네. 위쪽에 공간이 굉장히 크죠? 이 정도면 약 한 2m 30cm 정도 되는 일반 아파트의 층고 높이보다 높을 것 같은데 약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현관문이 입구에 딱
칸이 자리를 잡고 아니 있다는 이거 거. 어디 대기업 사업 현관문 아니에요? 그렇죠. 회전문 같은 거 옆에 있는 현관문. 이 문 한번 보세요. 이거. 와 진짜 크네 문이. 손잡이가 네. 저 사실 이렇게 큰 손잡이는 사실 처음 보는데 네. 여기에는 만들어져 있다. 우측편에도 신발장들이 오.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이것만 딱 보면 오늘 집의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스터님. 네.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주거용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쵸? 상업적인 느낌도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죠? 네. 일부러 그렇게 건축을 하신 것 같기도 그런 것 하는데 같아요. 건축은 대장상은 단독주택이니까 네. 저는 단독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실제로는 현재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하고 계시면서 수익까지 얻으려면 이 정도의 인테리어는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 예뻐야지 또 사람들이 오시니까요. 그렇죠. 문도 약간 히든 도어 느낌으로 일체감이 있는 인테리어에 슬라이딩 도어를 문 열게 되면 샤워 공간, 이제 아하. 우리가 욕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딱 느꼈던 건 일반적인 욕실이랑 비슷해요. 이런 타일 마감들이 조금 더 특색 있다 보여지고 네. 놀랬던 점은 층고입니다. 욕실 부분의 층고가 사실 이렇게 높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야. 욕실 부분의 층고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많이 네. 높다. 라는 그러네요.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스터 공룡시대라는 과자 아세요? 알죠? 지금 방금 타일에 공룡시대 약간 온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현재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네. 안쪽에는 이제 오.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이네.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아 층고가 장난 아니게 높네요. 확실히 도시지역 외에 와 있다는 네. 느낌을 받지만 오. 여기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는 거. 자, 우리가 현관을 기준했을 때 첫 번째 욕실과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나봤다면 이제 이야. 메인입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와. 사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거실의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뒤쪽에 우리 가족들만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공간이 단독주택의 핵심이라 오. 보여져요. 건축을 할 때 이 공간을 살려야겠다라는 건축주분의 의도가 녹아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채광창이죠. 네. 채광창이 전창이에요. 그죠? 네. 엄청 위에서 굉장히 높은 이 네. 층고를 뒤덮고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건 요 단 한 개거든요. 크다. 네. 그럼 이 공간은 모조리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특징적인 설계가 딱 보이고요. 옆쪽을 보게 되면 이게 뭐야? 아트월인데 어. 사실 저는 이런 마감을 사실 처음 보거든요. 오. 이게 약간 벽돌 느낌도 나고 조각돌을 네.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오. 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진짜 질감 자체는 현무암 같은 느낌이 좀 네. 나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목재 마감과 이런 템바보드 그리고 네. 화이트 톤의 조화가 집의 모든 인테리어를 완성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화이트 우드의 조화가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천장 부분에도 층고가 높죠. 그래서 네. 이런 실린핑들이 굉장히 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 천장 쪽에도 노출 콘크리트를 써서 도시적인 느낌이 강할 수 있는데 이런 나무를 써서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희석한 따뜻한 맞아요. 느낌을 좀 더해준. 자, 여기는 주방 공간을 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실과 마주할 수 있는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이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장 부분에도 이런 식탁을 받쳐주듯 예쁜 조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왔을 때는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네. 조리를 해서 저기 테라스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왔으니까 테라스도 네. 한번 나가보시죠. 아니 마스터님. 네. 제가 좀 둘러보니까 연인들끼리 커플도 둘만 오면 안 돼. 커플과 커플 짝짝 지어서 그쵸. 놀러 오면 일단 대구 근교 네. 금요일 날 일 마치고 오기 너무 편해. 사실 우리도 출발해서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네, 소요를 해서 뭐. 도착했으니까 너무 가깝죠. 맞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또 세련된 내부 공간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재밌다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놀랐던 게 냄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삭막하게 네.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나는 냄새랑 그쵸. 밖에 왔을 때 저기 앞쪽에서 물도 흐르죠. 오. 그리고 앞쪽에는 산새들 그리고 네. 우측편에 팔공산까지 보입니다. 지금도 뻐꾸기 울고 있어요. 그쵸. 이게 12시라서 울린 게 아니거든. 그렇지. 저는 이렇게 단독주택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농어촌 민박은 어떻게 하는지 단독주택은 나는 어떻게 지어보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영상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 버튼과 함께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밖에 내놓으셨네. 이건 술장고죠, 술장고. 술장고지, 술장고. 술 가득 넣어놓고, 그렇죠. 야, 부어라, 마셔라. 자, 이렇게 테라스 공간에는 위에 지붕을 덮는 게 네. 불법행위죠. 그래서 오. 오늘 집은 언형으로 위에 우리의 천막을 살려줬다. 마스터님. 네, 딱 거실하고 딱 돌아보니까 놀러 가고 싶은 펜션의 느낌. 그죠. 물씬 납니다. 이게 사실 농어촌 민박만 등록이 된다면 도시 네. 외곽 쪽으로 이렇게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도 있으면서 네. 부가적인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니까 맞아요. 실제로 여기도 한 달에 매출이 한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집이다 보니 혹시나 그 외 지역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1층 확인했고 2층 부분 인테리어 확인했고요. 이제는 3층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1층은 거실, 주방, 방
그리고 테라스가 있었다면 3층은 우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제가 올라가는 길목에 네. 이렇게 인테리어 마감을 보니까 실제 벽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우리는 공구리 또는 시멘트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노출 콘크리트. 네. 이런 인테리어 마감이 우리 집 내부 계단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기존에도 설명을 도와드렸지만 이 계단 폭이 800입니다. 계단 폭이 800이 되면 허가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주거 면적을 살리는 게 복층집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 자, 계단실을 딱 올라오게 되면 네. 가장 먼저 두 번째 침실이 보여지고요. 여기도 층고가 높기 때문에 네. 사실 1층 부분과 2층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높이죠. 네. 근데 2층도 층고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1층에서 볼 수 없는 개방감을 네. 저런 최강창으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는 메인은 안방이에요. 네. 안방 공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야. 일단 크기에서 압도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층고의 나무 목재 마감이 집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네. 우리가 머리를 뒤울 수 있는 뒤쪽 공간은 템바죠. 네. 이게 인테리어 특색인데 사실 이걸 호불호는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좋아. 금이 쪽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집이 정말 온화한 느낌이 네. 들고 있다는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제가 메인의 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 테라스가 우리 집 안방 공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선입니다. 네. 아까 여러분 테라스에서 새소리 들리는 거 보셨죠? 네. 여기도 나가면 물소리와 새소리, 이 산세에 굉장히 좋은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에서는 이런 주택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국립공원이잖아. 아, 맞아요. 국립공원 803. 아, 그렇죠. 국립공원 지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네. 지정되고 나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 안쪽 공간인데 이쪽 공간은 서브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또 방이네.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 공간은 서재나 컴퓨터방 이런 공간으로 쓰시면 가장 딱 좋죠. 중간중간에 이런 문틀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이 문선이라 얘기하는데 네. 요즘은 이거를 굉장히 얇게 해요. 슬림하였죠. 그렇죠. 그게 이제 9mm 문선이라고 많이 네. 하는데 이 주택을 지을 때는 이렇게 목재 마감을 줘서 약간 굵게 만들었는데 옆쪽이 화이트다 보니까 저런 문선조차 뭔가 인테리어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잘 어울리네요. 자, 메인방은 당연히 내부에 욕실이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목재 마감으로 된 슬라이딩으로 딱 열게 되면 안쪽 공간에 욕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층고가 높아서 확실히 아이야.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이 쾌적함에는 이 채광창이 한몫하고 있을 거예요. 오. 이 환기창이 문을 네. 딱 열게 되면 건식과 습식 부분은 모두 다 책임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안쪽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파우더룸도 만들어져 네. 있고 또 안쪽에는 사실 이 용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이 용도는 뭔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이는데 네. 이불이 깔려져 있는 걸 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도 책임져 줄 수 있다. 다만 그렇네요. 나의 사생활 보호는 네. 중문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803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803이라 얘기하면 전원주택이겠지 예상과는 다른 예쁜 인테리어가 우리 눈을 사로잡았고요. 사실 이 주택은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창출할 수 있는 특수한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마스터하우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집 리뷰하러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무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